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는 수족처럼 가지고 놀기가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일단 무게가 가벼워서 그게 가능하고요. 미들급 이상 비싼 바이크로 입문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집니다. 돈을 갖다 모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늦어져요, 상대적으로. 높은 배기량으로 입문한 분들의 공통점. 물론 케바케예요. 케바케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분들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제 주변에 그런 식으로 타셨던 분들은 전부 하나같이 바이크 라이프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저배기량 바이크들을 아예 바이크 인생에서 아예 타질 않고 바이크를 접은 케이스들이에요. 큰 바이크로 입문을 하게 되면은 일단 조작이 어렵고 미숙하기 때문에 물론 간지는 나죠. 폼은 나고 간지는 나는데 문제는 정작 본인이 생각보다 즐겁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일단 큰 바이크들은 본인도 타면서 진지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진지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모토GP에 내가 로시다라고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3인칭 시점으로 자기를 자주 바라보게 돼요. 영화 속의 주인공의 그 멋진 모습, 모토GP에서 로시가 코너를 누워서 달리는 그 멋진 모습을 자기한테 대입시켜서 그렇게 계속 상상을 하면서 타고 다녀요. 요거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멋있다. 나는 폼 난다. 왜냐면 내가 그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실제로 멋있습니다. 삼자가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데 문제는 바이크의 성능을 정말 한 20-30%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 외에는 거의 끌려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체를 완벽하게 자기가 컨트롤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죠. 일단 두려워서 슬로틀을 함부로 당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조작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거동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책이나 뭐 이런 동영상 강좌 같은 거에도 뭐 원돌기를 뭐 무릎 꿇기 뭐 이런 거 테크닉 연습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입문한 바이크가 비싼 바이크다 보니까 뻘짓을 하다가 제궁을 하거나 슬립을 하게 되면은 수리비가 일단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뻘짓을 못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뻘짓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다양한 뭐 장난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면서 한마디로 어느 정도 깔 각오를 하고 제궁할 각오를 하면서 이런저런 장난을 쳐봐야지 그 오토바이가 점점 자기한테 익숙해지는 거예요. 수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바이크로는 그런 걸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리비 부담과 이제 사고의 위험 그런 거를 갖다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계속 바이크를 타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근데 작은 바이크를 타게 되면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죠. CB400 타다가 100cc 스쿠터 타고서 완전 날개가 달려가지고 미친 개가 된 그 친구의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는 수족처럼 가지고 놀기가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일단 무게가 가벼워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뭐 넘어지면 뭐 그냥 고치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특히 슬로틀을 감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슬로틀을 끝까지 감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바이크가 좀 더디게 나가니까. 그래서 손을 크게 움직인다는 거, 슬로틀을 감는 액션이 크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좀 웃기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부앙부앙 손목이 꺾일 정도로 이렇게 슬로틀을 감는 그 재미가 이제 저배기량 바이크를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슬로틀을 갖다 많은 영역대에서 바이크를 풀 가속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 네, 최고속을 찍어볼 수 있다는 거. 그 영역 안에서 재밌게 바이크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재밌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큰 바이크만 타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큰 바이크는 슬로틀을 끝까지 감질 못합니다. 특히 미들급 이상 리터급 올라가면은 제가 600알랄로 예를 들어 볼게요. 600알랄을 제가 탈 때 평균적으로 슬로틀을 감는, 자, 이게 슬로틀에 끝까지 감는데 100%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일반 시내에서 라이딩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슬로틀 퍼센트가 고작 한 30% 정도? 3-40% 정도밖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 정도만 써도 이미 100km를 넘어가고, 그리고 외곽도로 뭐 쭉 뻗은 뭐 시화방 조제 같은 곳이나 외곽의 뭐 도시화 고속도로 같은데 차도 많이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땡겨도 안전한 도로, 또는 이제 뭐 터널 같은데 이런 데서 과감하게 땡겨도 슬로틀 끝까지 못 감습니다. 600알랄. 저는 슬로틀을 끝까지 감아본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미세하게 조절해야 돼요. 미리 단위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 내용일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배기량 바이크는 슬로틀을 자기가 막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끝까지 감고, 끝까지 감아도 딱 슬로틀을 끝에서 딱 걸리죠. 빡 감아도 바이크가 튀어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600알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슬로틀을 걸리게 감질 못해요. 그렇게 감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바이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끝까지 한 방에 확 감잖아요. 그러면은 미들급 이상 바이크부터는 사람은 제자리에 있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발사가 됩니다. 앞으로 뻥 하고 튀어나가요. 그런 사고 영상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냐면, 뭐 요즘에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 있는 바이크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컨트롤이 없는 바이크들은, TCS가 없는 바이크들은 지금도 간혹 그런 사고가 나요. 100cc 스쿠터를 막 타시던 분들이 슬로틀이 항상 풀로 끝에서 딱 걸릴 때까지 손목 꺾이게 당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시승해 보겠다고 미들급 바이크를 타잖아요. 본인은 몰랐던 거죠. 출발하자마자 슬로틀을 끝까지 확 감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파워가 나오는지. 그래서 슬로틀 끝까지 확 감았다가 바이크가 앞으로 발사가 됩니다. 사람은 제자리에 붕 떴다가 떨어지고요. 관성이 있으니까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거고 바이크는 앞으로 발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형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파워예요. 그래서 저배기량 타는 분들은 미들급 이상 바이크로 올라갈 때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슬로틀 조작은 허용이 안 됩니다. 슬로틀은 미들급부터는 미리 단위로 조절해야 돼요. 1mm, 2mm, 3mm 이런 식으로. 그리고 풀 때도 미리 단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진이 벅벅벅 걸리는 일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슬리퍼 클러치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과격한 조작을 해도 바이크가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능력이 조금 향상이 잘 안 돼요. 요즘 바이크들은. 한마디로 라이더의 실력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무난하게 조작이 미숙한 분들이 타기에는 훨씬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편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크 미들급 이상 올라가면은
막 장난을 못 쳐요. 일단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저배기량 바이크 타는 분들이 또 모르는 미들급 바이크만의 단점이 뭐냐면 슬로트를 갑자기 확 당기잖아요. 확 감아버리면은 바이크가 제자리에서 바퀴가 헛돌아 버려요. 너무 출력이 세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바이크가 부앙 헛돌아 버립니다. 휠스핀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자리 제꿍 슬립을 해버려요. 제자리에서 지 혼자 부앙 자빠져 버려요. 요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바이크들은 확확 당기고 해도 슬립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바이크 타는 분들은 저배기량 바이크 타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게 뭐냐면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연비가 워낙 좋으니까. 다만 길게 가야 돼요. 길게. 뭐 1박 2일 코스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거만의 또 로망이 있어요. 바이크 여행이라는 게 단거리를 빨리 갔다 오는 거는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뭐 작은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옛날에 50cc 준머로 50cc 타는 세 명의 친구들이랑 강릉 쪽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속도들이 다들 느리니까 2박 3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첫날 서울에서 동대문 쪽에서 출발해서 중간에서 한번 자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출발했죠. 그렇게 해서 강릉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강릉에서 또 서울까지 오는데 중간에서 또 한번 자고 또 다음날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마 미들급 이상 바이크로는 당일날 찍고 올 수 있어요. 또는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서울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면은 여유 있진 않아요. 사실 주행이. 아무리 미들급이다 하더라도 땡기면서 와야 돼요. 계속 100km 이상. 항속이 약 한 100에서 150 정도로 계속 땡기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빨리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몸이 너무 지쳐요. 그리고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막 정신없어. 집중해야 됩니다. 똑바로 안 봤다가는 왜냐면 훅 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행을 갔다 와서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바람소리예요. 바람소리. 계속 땡기다 보니까 막 이런 바람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세나를 장착하고 지인분이랑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바람소리가 너무 크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노이즈는 걸러지는데 문제는 헬멧 풀페이스를 써도 풍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150으로 계속 땡기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바람소리 때문에 상대방 말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귀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귓구멍에 끼는 그 막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끼니까 피곤해서 투어를 못 가겠더라고요.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남는 거라고는 그냥 밤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그냥 저기 새우튀김 먹고 자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서 그냥 바로 돌아온 게 그게 전부예요. 뭐 중간에 경치를 구경하고 내려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행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50cc를 타고 여행을 갔다 왔을 때는 아까 말했죠? 중간에 하루 자고 3박 4일로 갔다 왔다고. 그때는 어땠냐면 너무 느리니까 계속 경치를 구경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달리죠. 하루 종일 달리다 보니까 계속 경치 구경하고 1시간마다 또 쉬어야죠. 쉴 때마다 그 쉬는 곳에서 간식 까먹고 도시락 까먹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 동네 구경하고 그러다가 노가리 까다가 야 다시 출발하자 이러면 또 이제 다시 볼 출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2박 3일을 다녀온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 또 장마철이라 비가 왔어요. 또 태풍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비옷을 갖다 꺼내 입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비옷을 안 챙겨가서 현지에서 비옷 우비를 하나 샀습니다.
구멍가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옷을 챙겨 입고 비를 맞으면서 또 열심히 달렸어요. 뻘뻘거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계속 저속으로 달리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옆에서 나란히, 그 시절에는 세나가 많이 보급이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나는 다 없었고요. 그냥 달리다가 옆에 와가지고 그냥 대화를 해요. 야,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막, 야, 잠깐 세워봐! 그리고 신호 대기 때마다 셋이 모여서 수다 떨고, 야, 피곤해서 안 되겠다. 야, 그리고 나 기름 떨어졌다. 야, 좀 이따가 주유소 나오면 주유소에 가자. 오케이. 또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저속에서 계속 장난질을 하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장난 심한 친구는 막 옆에 막 뻥 와가지고 옆에서 제 스쿠터를 막 발로 막 차요. 막 장난으로 툭툭 차요. 막 낄낄거리고 웃고 막 이러죠. 저도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 친구를 꺼지라고. 평균 속도는 약 40에서 50km 정도로 달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게 됐는데 대관령 고개에서는 다들 속도가 안 나가지고 빌빌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한 평균 30km 정도로 30에서 한 20km 정도였나? 셋 다 막 퍼질 뻔했어요. 세 명 다 뻘뻘뻘뻘 거리면서 대관령을 올라가는 거예요. 막 시동이 막 꺼질라 그래. 막 한 친구는 투티 바이크를 타고 와가지고 메시지를 타고 와가지고 한 친구는 저는 준모, 한 친구는 메시지, 그리고 한 친구는 혼다 벤리 50. 이걸 타고 셋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령에서 올라가는데 셋 다 막 빌빌거리니까 막 낄낄거리고 웃기다고 막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저속 여행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치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절 같은 데가 나오거나 막 뭔가 산길 위에 뭐가 있어. 그거 한번 구경을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셋 다 그냥 오프로드를 바로 달립니다. 한마디로 임도죠. 흙길이나 임도가 있으면은 그냥 글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뭐 덜컹덜컹 하면서 올라가서 뭐 절간에 가서 또 쉬다 오고 사진 찍고 뭐 약수물 마시고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그게 정말 재밌어요. 근데 큰 바이크들은 아시겠지만 임도 같은 데를 섣불리 못 들어갑니다. 바이크로 임도 같은 데 섣불리 들어갔다는 바로 이제 제궁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게 때문에 그래요. 무게 때문에 삐딱하는 순간 흙에 미끄러지거나 바이크가 삐끗하는 순간 몸으로 사람이 무게를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제궁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흙길 같은 데서, 임도 같은 데서 큰 바이크들이 한번 제궁을 해버리면은 일으켜 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게 때문에 들려고 해도 발이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발이 미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혼자 들기가 상당히 난해해집니다. 또 모래 같은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라도 있어야지 같이 밀면서 그걸 끄집어내지 혼자는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SOS 쳐야 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불러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스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막 밀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힘듭니다. 뭐 그것 또한 뭐 나름의 재미라는 건 물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저속 저배기량에서 그런 여유 있고 낭만을 느끼면서 느긋한 여행을 못 즐긴다는 게 정말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배기량부터 바이크를 타면서 서서히 올라가면은 그런 뭐 재미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겨요. 한마디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이크에 지출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구입할 때도 돈이 적게 들어갔지만 유지비 자체가 워낙 적게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금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더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로
추가로 기출을 하던가 아니면 기변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너무 높은 배기량으로 입문을 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계속 쪼들리게 돼요. 왜냐면 지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미들급 이상 비싼 바이크로 입문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집니다. 돈을 갖다 모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늦어져요, 상대적으로. 뭐 저처럼 저배기량으로 입문한 케이스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놀면서 돈을 계속 모아서 나중에 상대적으로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때 가서 바이크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기추해서 중복 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중복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절대 중복 투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썰을 풀게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건 그런 식으로 배기량이 큰 건 큰 거대로 또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실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단점이 더 커집니다. 바이크에 끌려다녀야 되고 즐겁게 웃으면서 바이크를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배기량 바이크는 상대적으로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600R 탈 때는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장난을 치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크가 일단 제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중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커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어드레스를 갖다 타고 동네발이를 하거나 놀러 다닐 때는 그냥 운전하면은 요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큰 바이크 타다가 100cc나 작은 바이크 타잖아요. 일단 웃겨요.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네, 그냥 씩 웃겨. 그리고 자꾸 재밌어. 웃긴 생각이 자꾸 나고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가지고 놀기 좋으니까 그런 기분이 들고 실제로 재미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다, 즐겁다, 웃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단점이라면 그런 게 있죠. 가오는 잡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오늘 좀 센치해지고 뭔가 가오를 잡고 싶어. 고독한 남자, 도시남이 버그만이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 때 뭔가 고독을 즐기고 싶다. 야간 라이딩을 하면서 가오를 잡고 싶다. 이런 거는 저배기량 바이크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재미지만 물론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배기량의 재미를 먼저 느끼시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그때 느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큰 거만 타다가 부담스러워서 바이크를 접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시 저배기량으로 내려와서 재밌게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정말 바이크의 행복이란 거구나. 요걸 느끼고 되게 즐겁게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올라갔다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살아남아서 이거는 부담스럽고 돈만 깨지고 안 되겠다. 재미도 없다. 이렇게 타다가는 안 되겠어. 돈 아까워. 위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저배기로 재밌는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는 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현재 큰 바이크로만 입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배기량 바이크를 기변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기출을 해서 한번 타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큰 바이크들을 갖다 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무시하고 깔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무시하십시오. 뭐 걔네들은 그러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경을 쓰질 마세요. 뭐 그냥 그러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뭐 자주 볼 친구들도 아닌데.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보시면 어떤 숨겨진 재미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은
아, 작은 바이크에도 이런 즐거운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바이크를 현재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재미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니까 너무 급하게 높은 배기량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십시오. 그게 훨씬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에 큰 걸로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막 재밌는 걸 많이 못 해요. 왜냐면은 수리비 부담 때문에 막 가지고 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100cc를 타다가 125로 넘어가는 건 사실 거의 차이가 없고요. 100cc에서 보통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면 300cc에서 250cc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 보면은 또 신세계예요. 또 그들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가세요.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결코 중복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복 투자인 건 뭐냐면 신차로 계속 살 때는 좀 지출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돈이 많으시면은 그렇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신차로 계속 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돈을 모아야 되는 분들은 중고로 계속 구입을 하세요. 팔고 다시 중고로 구입하고 또 팔고 또 조금 더 높은 배기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타보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물론 뭐 성질이 급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작은 배기량, 높은 배기량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전부 경험해 보시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바이크 라이프를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바이크 라이프에도 정말 재밌는 요소가 배기량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동호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배기량이 낮은 동호회는 낮은 동호회만의 또 재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큰 배기량을 타는 동호회에서는 또 그들만의 또 재밌는 또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타보면은 정말 재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배기량만 타시다가 바로 접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바이크 라이프의 약 한 10% 정도밖에 못 즐기고 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90%의 재미를 꼭 느껴보시면서 길게 바이크 라이프를 가져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도 또 뭐 재밌는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바이크 생활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